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 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현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혜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 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체계는 역사적 변정 끝에 현재 환경부, 시도, 시군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전 예방이 어렵고 사고 대응과 민원 부담은 시군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은 실질적 대응 책임을 지면서도 지도 단속 권한과 허가 정보, TMS 운영 상황 등을 공유받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군에 최소한의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허가 관련 정보 공유 및 보고 체계 강화 등 분리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 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이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오염 사전 예측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현행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배출 시설 허가 관련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관할 시군구의 이법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 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의 국제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혜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혜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의 국제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 플러스 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두 개의 항만을 통합 운영하는 결정 후 국내 외적으로 유례없이 4억 명의 명칭만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례적인 결정과 함께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눈치로 인해 발생한 전무후무한 결정이며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결정입니다. 이에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있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운영 방식에 따른 명칭 변경을 새만금항으로만 개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통합 항만 명칭을 사업명인 새만금항으로 결정하고 이를 항만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데에 반대하며 항만의 명확한 이치 식별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군산 새만금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통합 항만 사례에서도 명확한 이치 식별, 선박 혼동 반지 및 역사성 유지를 이유로 평택 강진항, 동해 묵호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1899년에 개항한 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도시명이 아닌 사업명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촉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해양수산부의 국제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창우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창우 의원입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 행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혜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24년, 25년 최대 시간당 1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군산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 지원 대상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일률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실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조차도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제외 업종 규정을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평등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은 심의한 후에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에서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준용함에 따라 병원, 약국, 법무서비스,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이 재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상 제외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을 제외한 실질적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 채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경모 위원님. 예, 한경보 의원입니다. 그 건의안에 대해서 일부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이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재난에 이 피해를 입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업종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이 건의문의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그 대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자료 보셨죠? 네, 거기에서 우리 제안자이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업종은 들어가고 어떤 업종은 빠져야 된다고 혹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나요? 구체적이기보다는 융자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난의 상황에서는 같은 시민이고 같은 국민인데 이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산시의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침수가 되어서 뭐 한 4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또는 같은 월명동 영화동에 옆집도 같이 가게가 침수되고 피해자 본인 가게도 침수되었는데 그게 유흥으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서 그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취지는 지원을 제외하는 업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주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일반 시민이고 국민이니 그러면 제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의 건의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린이집하고 아까 그 무도장 말씀하셨나요? 아까 유흥업소? 예. 유흥업소? 유흥업소도 이제 1, 2, 3종 뭐 3, 저게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어린이집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말이 저기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어린이집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재난 우리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 해가지고 어린이집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 때 행안부에다 지금 건의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거기 업종을 보면 대부분 도박기계 그잖아요. 담배, 대부분 성인용품, 다단계. 여기 일반 그 유흥주점도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네요.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참 이례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중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부동산 중개 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도 이게 좀 법에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들어있는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자금 융자 허용 업종에서 특별 이제 재난 지역 이제 하면 담배 도매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세무 관련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뭐 그리고 한약국, 약국 이렇게 이건 풀어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업종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아까 어린이집하고. 그 시급한 거는 지금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거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이게 정책자금 융자와 별개로 그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데 유치원이나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그 어린이집은 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거 이외에 다른 업종이 지금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의안문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업종을 한 몇 개 정도만 예시를 해서 알려주시면. 특별한 업종을 추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건의문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그게 어떠한 업종이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비록 뭐 사행성 게임장, 뭐 일반 유흥 주점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국민인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지원해서 제외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건의문입니다. 특별한 업종을 넣고 말고의 이제 개념이 아니고요. 재난상에서는 좀 평등하게 좀 해주자 이런 지원의 차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상당히 뭐 재난 상황이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상가인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저기 갖고 폐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고 뭐 주택인데 뭐 저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 수회 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불법적인 그 저기까지 해줘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휴 대상 업종을 보면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었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곳들은 뭐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이제 조금 빠져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융자업하고 제휴 대상하고는 좀 약간 안 맞고 포괄적으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사실 아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엊그저께 나 폐업해 갖고 저기 하는데 사업장도 폐업이 들어갔어. 근데 물건은 그대로 있어. 빼지를 못 해가지고. 근데 피해를 봤어. 물에 잠겼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건의문은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건의문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각 관련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까지 좀 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안경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사립대학교에서도 일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에도 이제 요청한 사항도 있고 작년에도 그 자연재난 관련 그 담당자 워크 시업을 그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이런 내용까지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 중개부에다 그 의견 조율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안경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뭐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속하게 찾아다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광일 의원님.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물론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지원금이 나갈 때 최창호 의원님 그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게 이것도 좀 건의안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괄 지급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피해 금액 뭐 300만 원, 2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다 받고 우리가 지급해 주는 대로 또 4천만 원, 막 5천만 원 피해를 받았는데 그 양반들은 또 똑같이 1,000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건의문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침수를 당했는데 그분은 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집행부에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좀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인데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건의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김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임대차들 피해를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 진짜 건의문은 정말 잘한 거고요. 그 보상을 해줄 때도 그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듣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건의문에 필요한 내용은 이 보상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세를 안 내고 보상 때문에 사업자가 있으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건의문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군산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뭐 집세를 뭐 2개월을 밀렸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당한 일인데 2년 동안 집세를 안 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사업자한테 가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임대인이 보고 있는 사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임차인 때문에 임대인이 피해 봐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자연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등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관계획 조정비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중 세부 사업 제시 등 실행 계획 마련 이후 재보고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의 추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시는 지혜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구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 안건인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의 부의 안건으로 주민공청회 후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사업 등 실행계획 수립 후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보류된 건입니다.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2025년 11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별도의 의견 접수 기간을 두어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관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군산경찰서 등 세피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변도시의 특색을 잘 살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비롯하여 근대 역사 관광지와 연계한 내항 경관 개선 등 시민 체감형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근대 역사 문화지구, 경포천, 뜬다리 부두 등 다양한 경관 개선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권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절차로 오늘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군산시 경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 수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용역사에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네, 용역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타라스페이스 양정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입니다. 저희는 24년 11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두 번의 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자문 보고 그리고 작년 11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행정, 경관 전문가, 우리 군산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작년 11월 11일에 의회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사항들입니다. 금강과 만경강에 대한 의견과 청암산 지방공원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저희는 수변 경관축과 거점으로 설정을 하고 각각의 보존, 관리, 형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 강변로 일대는 경관 사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보고회 때는 저희가 경관 사업 부분이 리스트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에는 저희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관 사업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군산 시민분들과 실제로 이 경관계획을 활용하시는 건축사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군산시 경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각각의 관리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추가했습니다. 목차입니다. 과업의 개요부터 가이드라인 사항까지는 저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 계획에 경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3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경관계획에서 단순히 경관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했습니다. 각 부처별로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정리해서 리스트화하였습니다. 발굴된 경관 사업은 이 파급 효과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추진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발굴된 경관 사업은 총 19개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대 역사 문화 거리 도시 비우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영화동 일원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지금 관리되지 않는 노후된 건축물과 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저해하는 상업 간판물 그리고 공공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리 경관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시설물들의 정비를 통해서 근대 역사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산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거리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난잡하게 적재되어 있는 생활 시설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라는 상징성이 보이지 않는 간판들도 질비해 있습니다. 도시 비우기 사업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또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폐가 활용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빈집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공폐가 중에 활용 가능한 빈집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또는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득사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예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폐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경주시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또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 전국 우수 사례로 찾아보자면 강진구는 시골에 있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1년살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경쟁률이 70대 1이나 될 만큼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율동 성당 주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성당 주변에는 서공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이 안전한 보행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안전 보행로 확보 그리고 성당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야간경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제마을 팽나무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옥서면 하제마을의 팽나무 일원입니다. 이 팽나무는 약 600년의 역사를 지닌 상징적인 나무로 24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팽나무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 주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는 노후된 시설물과 관리되지 않는 공간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팽나무 주변으로 넓은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또 이 상징성을 알리기 위한 안내판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포천 진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설해교부터 경문교 구간입니다. 경포천은 바다와 하천이 연결되는 자연 친화적인 수변 경관 자원입니다. 지금도 주야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분들과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관리되지 않은 상책로와 또 어두운 야간 조명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경포천은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 중 한 곳으로 추후에는 도시 바람길 숲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요 다리에는 야간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어둡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야간 조명과 무장의 산책로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 저수지 수변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에는 수변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 강, 하천, 호수, 저수지. 특히 음파 월명호수공원은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입니다. 이러한 군산만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옥구 저수지 주변으로 무장의 데크 산책로를 조성하고 또 쉬어가면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 쉼터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뜬다리 부두와 째보선창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개항의 역사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고유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특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특색 없이 방치된 뜬다리 부두를 디자인 특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된 건축물 외벽 그리고 낙후된 가로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군산의 새로운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포구 가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이곳은 과거 째보선창과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소항구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옛 항구라는 고유의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노후되고 방치되고 있는 공간으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관광 자원과 함께 연계를 하고 또 쾌적한 가로 경관으로 재정비를 하면 작은 항구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낡고 방치된 가로와 이 주차장은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고 현재 있는 기존의 벽화 골목은 작은 항구 마을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돌 해변 가로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옥돌 해변은 천혜의 경관과 함께 이 파도에 옥돌이 부딪히는 특유의 파도 소리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 상업 시설, 이 가건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주차난으로 인해서 경관 명소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또 진입부에는 이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누구나 편히 경관을 즐기면서
특유의 파도 소리를 듣고 이 추억에 간직할 수 있도록 넓은 오픈 스페이스 공간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거리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는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후된 간판과 이 난립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거리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산물거리 간판 정비로 특화거리 이미지를 좀 구축을 하고 또 자율 방지선 표지를 통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유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선유스카이 썰라인 구간입니다. 선유도는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가 밀집 구역의 동선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넓은 바다와 고군산 군도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우수한 구간을 설정을 하고 이곳을 산책하기 좋은 또 야간에 찾기 좋은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야간 보행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또 선유스카이 외벽에 특화 조명과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선유도 방파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선유도 방파제 1호입니다. 많은 시군에서 방파제 경관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파제의 조형물이나 또 색채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선유도 방파제에도 기도 등도 외에 경관 사업을 통해서 좀 다채로운 관광 요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방파제의 색채 디자인과 그리고 기도 등대 야간 조명 그리고 보행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도서지역 지붕 색채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말도, 명도, 방축도입니다. 이 세 곳의 섬은 현재 유인도와 무인도가 연결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연장 길이가 무려 14km나 되고 고유의 해안 경관을 즐기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또 세 개의 큰 섬이 서로 연결된다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섬을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경관을 마주하는 매력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섬마다 고유의 색채를 개발을 하고 이에 맞는 지붕 색채라던가 아니면 초화류, 꽃을 식재를 통해서 다리를 건널 때마다 넓고 푸른 바다에 그리고 고유의 컬러가 함께 조화롭게 연결되는 경관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비응항 야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비응항은 현재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항구, 상업거리, 낚시객들로 인해서 다수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조 시기에만 방문객이 집중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근린광장이나 상권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 상가들이 즐비하고 있는 상업구역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일부 구간 그리고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는 방문객의 수요를 전체 공간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언제나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야간 경관과 광장 형태의 문화공간 그리고 휴게쉼터 또 주변 관광지에서 비응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강 강변로 일대 셉테드 사업입니다. 내흥동 신역세권 일대는 개방감 있는 공간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이고 있지만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정성은 부족했고 또 지속적으로 민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구간을 약 2km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스마트 보안 등과 구간별로 현재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석 그리고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또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육교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식도동 생활가로 셉테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있어서 불특정 외국인이라든가 주치자로 인해 생활 안전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저희가 군산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대상지입니다.
우리 군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테드 사업을 계획을 했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이 안심벨과 같은 범죄 예방 시설물, 그리고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지석, 또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이 들어간 주소판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운동 먹자골목 세테드 사업입니다. 나운동 차병원 배후 골목에는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할 경찰서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관 사업을 통해서 번화가의 사건 사고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인식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지금의 난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가로 환경을 쾌적하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고채도 그리고 과한 5개 광고물을 개선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닥 노면 정비와 공공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거리에 적재되어 있는 상업시설물 차폐하거나 이전을 통해서 거리를 정비하고, 특히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상가들은 이 경관 협정을 통해서 상가, 상인 스스로가 우리 이 골목을, 거리를 함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형 세테드 활동 지원입니다. 구시가지나 근대역사 문화지구와 같이 안전 취약 구역은 주민 스스로가 감시단이 되어서 안전한 동네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경찰서에서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고, 주민과 경찰서의 협업 그리고 행정 지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한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 대학교나 주민, 경찰서 그리고 행정이 협업을 통해서 합동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경관 개선 플랫폼까지 구축되어 있습니다. 19번째 마지막 사업인 대야면 회전 교차로 진입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회전 교차로는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공간입니다. 하지만 한들 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에는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어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전북 최대의 오일장인 대야 재래시장과 대야역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는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진입부 상징성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교차로에는 상징적인 수목 또는 초하류를 식재하고, 또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조명 설치를 통해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되십니까? 불 좀 켜주세요. 네. 네, 김경구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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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암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청암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알아보고 그냥 청암산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청암산은 저희가 경관 축이랑 거점에도 포함을 해서 지금의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관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경관 사업보다는 구조 계획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그 자체를 갖다 어떤 식으로 일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적절한 것까지도 담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방정을 하겠다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한국인 절차적인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가 지방정을 한다고 저런다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세하게 좀 안 돼 있고 좀 이렇게 그리고 몽골 해수욕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 해수욕장. 옥돌 해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옥도면에 있는 옥돌 해변 말씀. 있는지 아는데 네네. 섬에 있는데 어느 섬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옥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전반적으로 한다는 건지 영화 지금 그림으로 그려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줄 수가 없어가지고. 선유도 그 뒤편 아니요? 노면 선유돌이 이 선유돌이를 했는데 어디 뭐 선유돌이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1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3구를 얘기하는지 2구는 지금 없고 1구를 얘기해요, 3구를 얘기해요, 아니면 문여도 그 지금 네네. 그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보고서에 한 번 더 명기하도록.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아니요. 이거 위치를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러면 거기다가 그 네. 위치 그 번지까지 이렇게 세워서 해서 놔야지. 이렇게 오면 애매하니 뭐 대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유남 이게 3길 10이네. 선유남 3길 10. 이게 지금 상구라고 하면은 그 옥돌이라고 있어요. 몬돌 거보로 몬돌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데 거기가 있으면 그건 작은 건데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겁나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거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을 한다면 거기에 주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주차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나와줘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좀 더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과 또 옥돌, 몬돌 해수욕장과 같이 연계한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해수욕장들이 같지 아니한 해수욕장까지 군산이 갖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나왔다면 좀 더 자세히 잘 했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원이 얘기하는 건 다시 거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잘 좀 해달라. 두 군데가 있는데 네네. 지금 1구에가도 있고 3구에다가 있어요. 근데 3구가 있는 게 아주 참 좋아요. 돌이 동글동글하니 옥으로 쓰면 똑같이. 그래서 옥돌이라고 그러는데 옥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돌멩이가 둥글둥글해. 이제 저 계란처럼 생겼다고요. 전부 네네. 다. 그래서 전혀 발로 밟고 다녀도 상처가 안 나요. 그럼 그런 데가 있으면은 거기를 갖다 중점으로 했으면 거기 주스를 넣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한다면 이렇게 되겠다라고는 그게 표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1구는 이제 저쪽 가에 그거는 깔려 있어요. 납작한 그 돌이라고요. 이 돌을 갖다 옥돌이라고 하는지 나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담아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청암산에 대해서는 지방정원을 한다 그러는데 뭐 요즘 뭐 선거 나온 사람들이 뭐 그냥 음파에다
지방정원은 그냥 엉뚱한 소리나 했싹 고르는데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그게 이제 뭐 저 지방정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청암산은 된다고요. 이것은 뭐 청암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와서 조사해가지고 거기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군산은 거기에다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오성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적지가 청암산이라겠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수도법으로 묶여가지고 수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첩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단계 같은 거 이런 걸 정확히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담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냥 얼추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군산이 이걸 갖다 이걸 토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위에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승인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CS 맞습니다, 승인으로 위원님.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사업 발굴한 거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발굴을 했고 그렇죠. 추후 이제 시에서 네. 이와 유사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네.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지방 정원은 네. 저희가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셔가지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야 것처럼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국가정원협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는 이거 됐으면 쓰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썼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아 여기다 하면 괜찮겠네 이걸 공무해도 괜찮겠네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이. 저희가 그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는 여기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경관계획에 수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거 뭐 큰 저희가 되나? 그리고 우리 시가 몰라가지고 여기 이거 했으면 쓰겠다 저거 했으면 쓰겠다 이건 다 알지 예산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그걸 담으면 이거 얼마에 용역 준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용역비 얼마예요? 예? 2억 5천입니다. 2억 5천이나 줘가지고 하는데 그냥 여기 뭐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저보러 돌아다니나기도 다 알아버려요. 2억 5천 줘가면서 용역까지 담아?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의원들의 욕심은 그렇다고요. 우리 시민의 횟수가 2억 5천에 들어간 용역을 갖다가 그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는 그냥 막 전기 시설하고 뭐하고 그런 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번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시의회 의견 청취의 범위인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앞서 이제 김경구 의원님께서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의견 자체가 언제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의견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재마을 평나무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어쨌건 경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경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사위성, 문화성까지 좀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재마을에 있는 그 평나무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꾸준하게 거기서 이제 행사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작년 가을쯤인가 아마 지금 세계적인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황석영 작가님이 군산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 황석영 작가님이 작년 가을쯤인가 아마 할매라고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주제는 팽나무의 어떤 작가적 상상력이긴 한데 그 팽나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600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재마을에 살고 있던 그 포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과 어떤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것을 지켜봤던 팽나무로서의 가치를 이제 조명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될 때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좀 인문사회학적인 문제들이 같이 결합이 돼 주어야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관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무 하나만을 보고 600년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안내판 설치해서 보니까 다른 데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지리적인 얘기 잠깐 하고 역사성 잠깐 짧게 썼는데, 여기 역사문화광장 조성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을 조성을 할 때라도 어떤 그런 역사성, 그리고 이제 할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할매가 팽나무예요. 그 팽나무가 여기 서기까지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담아낸다면 이제 누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으면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돼서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 거기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도록 여기다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례 예시, 원주시나 다른 시의 사례처럼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팽나무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더 부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서래포구 가루경관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사업 전후에 어떤 예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서래포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가루경관이나 주변 벽화 이런 것들도 이제 재도색하고 리뉴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 가서 가장 불편하고 좀 오고 싶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 그 발전소하고 포구하고 사이에 물이 빠졌을 때 그 경부천의 뻘이나 거기 경관 자체가 아무리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을, 날것의 그대로의 것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리 두지가 않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이 가로 경관이나 이쪽 그 가로 도로나 이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천, 거기에 어떤 환경적으로 좀 손을 댈 수 있으면 생태적으로 최대한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좀 깔끔하게 불편하지 않게 사람들이 갔을 때,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걸 좀 추가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그 보니까 여기 왜 우리 지금 월명산에 랜드마크 전망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 지금 월명산에 전망대 군산을 다 볼 수 있는 전망대 그 랜드마크를 지금 월명산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발굴하는 사업이면 전망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서지원님. 그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 전망대에 관련된 거기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금강하고 만경강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반영이 돼 있는데, 만경강, 금강에서 이제 수변 경관축으로만 설정돼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 없어서, 수변 경관축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을 좀 어떤 내용인가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이제 수변 경관 축과 거점으로 지금 설정을 했고, 이제 그 구조 계획 16페이지 보시면 수변 경관 축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차트에는 이게 가볍게 나와 있지만 보고서상에는 이 축 내용이 수십 장에 이르는 내용으로 담아져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만경관과 뭐 하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경관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16페이지가 그 내용입니까? 그 네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더니 못 찾아서 그래, 번호원이. 다른데 보니까 수변 관광축 해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왜냐하면 이제 금강 같은데 보면은 금강도 굉장히 습지가 있고 갈대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이 일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그때 번원이 이 내용을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게 경관계획
그 영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제시하면 좋겠다 해서 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세부적 내용이 없어서 경관 축으로만 설정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경관계 세울 때 해야 되는 일인 건가, 아니면 다른 데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빠져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질의한 사실 겁니다. 이제 이 구조 계획 경관 축 권역 거점 계속 16페이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이 보고서상에서는 수십 페이지로 풀려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지금 수십 장에 이르는 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축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요약을 시킨 겁니다. 예. 네. 네, 박광일 의원님. 예, 저기 42페이지에 그 근대역사 문화거리 도시비우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20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 이후에 뭐 간판을 해서 이렇게 저기 조명을 연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근대역사지구라 간판이 깨끗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 간판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항상 문제점이 그 8시 넘으면 식사 시간이 지나면 죽은 도시로 바뀌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빛을 넣어서 이게 좀 살려야 저녁에는 야간 경관 조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저녁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관광객도 생길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근대 역사의 색, 조명 색 같은 거 한번 고민해 보셨는 거 있어요? 야간 경관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대 역사의 컨셉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차가운 뭐 백색 등이 아니라 따뜻한 조명인 주광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명의 그런- 색 온도까지 함께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뭐 간판에 야간 조명 타이머를 설치해서 맞습니다. 간판을 킨다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다고 보고, 네네. 왜냐면 이게 불 켜 있다 간판 불 켜 있어 들어갔다가 문 닫아 있으면 실망하고 나오는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예산에 보면은 이제 간판 그 예산만 있고 뭐 노후 건물 뭐 외벽 개선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저녁에 조명을 좀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이 얘기를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저기 성당하고는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뭐 해보셨어요? 따로 협의는 안 진행- 됐죠. 되지는 않습니다. 성당도 마찬가지로 뭐 그 성당에 맞게 또 경관 조명을 해야지 미디어 파사드를 할 것인지 그냥 이 저기 빛으로 그냥 밑에서 쏴서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신혜 의원님.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수송동 지곡동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수송동 사거리까지 그 중앙 분리에 있는 나무 경관이에요. 그 가로수나 나무 경관이 담양이나 또는 순천을 보면은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넣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사항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만경강 일대 지금 아까 국가정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만경강 일대도 국가정원으로 욕구가 많이 있어서 올려보내고 중앙정부에 올려보내고 그랬던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고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습지 보호 지역을 지금 지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그 백석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청암산 또는 자연 그대로 스스로가 복원해 놓은 그 만경강 일대, 만경 709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연리 일대. 네, 이곳까지도 윗선에서는 지금 와서 보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관으로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서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때 아마 만경강 같은 경우는 람사르 습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남지 못했지만은 이 만경강 자연 보존 환경을 우리가 나가서 뭐 보존을 해야 되고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뭔가 승인을 받거나 뭐 국가정원이든 람사르습지 지정이든 그거에 대한 근거 기반은 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은 담았습니다. 지형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게 사실 그 간석이잖아요. 간척이잖아요. 그게 최초의 간척지가 있었던 곳이 그곳이고 이완용 뚝이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담아 놓으셨는지 그 최초라고 말씀하셨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때 빠져 말씀드렸던 있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보완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67페이지 보면 그 비응항 야간 경광 조성 사업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그 비응항 여기 이 그림 그려준 뒤 옆에 보시면 마파짓길 가보셨어요? 거기 현장 다 돌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그림 그린 곳하고 마파짓길 가는 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어디 말씀? 여기 67페이지. 네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그 비응항 이쪽으로 지금 이 경관조정이랑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근데 이 길로 쭉 따라가면 마파짓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현황을 분석을.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아, 예. 지금 그렇게 희미하게 했으면- 지금 텍스트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 밑에. 그래요? 예. 아,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구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서.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강 개선 사업이라고 해놓고 지금 현재 그 금강공원 보셨어요? 네. 현장 조사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꽃밭 사업을 우리 군산시가 해가지고 실패한 자리예요. 그게 지금 현재 거기를 지금 땅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많은 그 강변로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검토를 했고 혹시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통 겨울 빼고는 아침에 한 200명 내지 300명,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군산시로 보면 나운동 같은 데서도 운동 코스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산을 지나고 나갈 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공원이 세 군데가 엄청 큰 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아 있고요. 어쨌든 그 LED 부분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개선된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좀 산책로의 이용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 야간 조명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 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테드 기법을 활용해서 안전한 산책로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동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이제 불빛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거기가 그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부분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이 앞쪽 도로 옆에를 보면 그 우레탄인가 그걸 해가지고 떨어진 지저분한 그렇게 도로도 맞습니다. 돼 있고 그쪽 부분이 상당히 그 개선할 게 많아요. 자전거 도로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보수 지저분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여기로서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의원님.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우리한테 좀 간략하게 이게 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가지고 준 거죠? 네네. 그러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여기 안 실려 다른데 실려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려 있는데 여기 안 실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지금 묻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지금 도서 있잖아요, 도서. 네.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육질이 이미 다 됐지만은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도서에 대해서는 선유도하고 지금 현재 K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명도 방축도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한테는 보호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어청도 같은데 등대는 이거 역사적인 등대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최초 생긴 역사 있는 등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갖고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돼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안 같은 데 가면은 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돌아가면서 연중 그 축제를 하잖아요. 섬별로 네, 맞습니다. 특색 있게.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여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이 안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이번에 담아 가지고 네. 좀 우리 섬을 어떻게 관광해야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계도 같은 데도 아주 참 재원이 좋아요. 거기도 그리고 어청도 같은데 그리고 관리도 그리고 비안도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갖다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K관광 거금만 신경 쓰고 선유도만 이게 신경 쓰고 있어요. 두 군데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우리 그 각 부서별 계획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관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에 하는 계획 자료들 예.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예. 여기에 부합하도록 예. 한번 수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 논의하신 내용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거 오후에 할 거야? 그냥 바로 끝내버리게. 끝내버리게. 응. 2개밖에 안 남았은 게. 에? 안 먹고 해요? 금방 끝나. 근데 저희가 저번에 주시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가로서 그 내용은 저번에 주시진 않았어가지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셨으니까 그 포함해가지고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숲이 나중에 지정될 때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내용을 그러니까 담았거든요. 예. 이곳은 이게 보존돼야 되고 뭐 지금 뭐 하는 게 공무사업 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냥 바로 끝내고.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봉전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혜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개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여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 기업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 7천만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 그리고 기업 부담이 1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총 7억 2천만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 모집과 훈련비 지원을 통해 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근로자에게는 교육 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관 기간은 전북 산학융합원으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3년과 24년에 걸쳐 2개 기업에 총 73명의 인재를 교육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에 힘입어 금년에도 기업들로부터 퀵스타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본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공모사업할 때 더 사업비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비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업비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인원에 맞춰서 수요와 지급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 지금 그 군산의 공단에 이 우리 중소기업이나 그런 게 어렵게 하시는 그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홍보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 중소기업들의 그 재정 부담도 덜고 그리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딱 정해놓고 작년 재작년을 보면 2개에서 34명, 39명이에요. 아니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 기업이 지방 이전 기업이나 증설 투자 지방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업에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기업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군산에 그런 이전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시작을 할 때 한 개 회사였는데 지금 두 개 회사까지 지금 계속 공모를 아니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군산으로 지금 그 이전한 군산으로 이전한 그 기업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이제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나 되냐고요? 전년도에 정확히는 저도 이제 그것도 파악 못 하시고 사업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년도에 이제 이전한 그 기업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예. 그런 것부터 먼저 파악을 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회사들도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고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보고회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센터 소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지혜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자체 직영 유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본 공무는 유실 유기동물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에 대한 시민 및 동물보호단체들의 관심 증가와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 그리고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동물보호센터를 옥서면 선현리 1358-148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출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이 중 공모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국비 30%, 시비 70%로 구성되고 나머지 30억 원의 경우 시비로 구성되나 전라북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시비 재원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동물보호센터인 사단법인 리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난 16일 지정 취소 및 직영을 결정하였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을 위해 임시 동물보호소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는 2027년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며 2월 사업계획서 등 공모 서류를 제출하고 3, 4월에 전라북도 및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8월 사업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공모 추진 기간 동안 전라북도 및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의원님. 이건 아마 저 의원들한테 사전에 전부 다 설명했죠. 네, 했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뭐 본 의원 지역구지만 그 지역이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원만한 지역이 아닌가, 그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동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소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러면 그 부분만 잘 해서 이 비행기 소음으로, 물론 그 지역에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을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